자, 오늘은 3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입니다. 포인트는요. 시험 문제 풀 때 포인트는 연구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하면 양적과 질적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있구나를 알고 문제를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징들 있고요. 연구 순서에서 양적 연구의 연구 순서에 대한 특징들을 기억하는 것이 단골로 나오는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부 안 하시면요. 사회문화에서 한 문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되는 내용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잘 나왔고요. 올해 2015년도 시험 문제도 아주 단골로 잘 나왔던 문제고요. 앞으로도 매번, 그런데 매번 나오는데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시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아시죠? 그러면 실증 그리고 우리 해석 혹은 양적 혹은 질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도 잘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요. 양적 연구 방법이 있어요. 양적은요. 숫자를 되게 신뢰합니다. 퍼센트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회현상은요. 자연 현상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자연과학 방법, 기법 중에서 통계 분석, 계량화, 수치화를 상당히 신뢰하듯이 사회문화 현상도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보편적인 법칙, 인과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이 양적 연구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뭘 중시한다고요? 숫자를 되게 신뢰합니다. 숫자요. 퍼센트요. 퍼센트. 통계 분석, 통계를 중시하는 것을 바로 우리 양적 연구다. 그러면 통계 분석이 뭐예요? 우리 질문집합 할 때 있잖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찬성 뭐 얼마, 뭐 반대 얼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실증이 되겠습니다. 혹은 양적 연구 방법이요. 자, 객관적 법칙이죠. 자,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연구하는 방법이 똑같아. 1원입니다. 1원. 자, 특징은요. 개념의 저작적 정의. 자, 개념을요. 추상적. 왜 사회문화라는 의미 자체가 사회문화 현상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단순한 숫자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을 조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되게 중시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질문지법, 실험법이 되고요. 이 문헌연구법은 마찬가지 질적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질문지법, 실험법. 자,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그렇죠. 자, 인간의 의지, 동기, 내면은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자, 양적과는 정반대겠죠. 자, 질적은요.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사회 현상에서 무슨 법칙이 어디 있어? 없어. 법칙은 왜? 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른데 그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내용,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법칙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러면 자, 얘네들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이 당연히 다르니까 이원이 되겠고요. 뭘 중시하냐? 직관적 통찰 혹은 감정이입적 방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그 이면을 좀 더 심층적,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방법입니다. 쟤는 요즘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뭐죠? 뭐가 들어간 거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나름 이해하려는 태도.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은요. 참여관찰법과 면접법, 문헌연구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관적 의식의 심층적 이해가 중요하죠. 자, 하지만은 역시 질적 연구 방법은 주관이 개입되니까 결국 뭐죠? 선입견과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칙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적과 질적, 법칙 발견, 이쪽 법칙을 발견할 수 없어. 자, 양적은 자, 통계를 중시해, 숫자를 중시해. 근데 우리 질적은 감정을 중시하고요. 직관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넘어가시면요.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요.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 가장 우리가 양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질문지법이죠. 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요. 하지만은 뭐 문맹자에게 실시가 곤란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자료를 수집하는 횟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심층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질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유의점. 유의점 잘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 교재에 보면 유의점 잘 나왔습니다. 실험법. 실험은 당연히 인과관계 파악에 유리하지만 단점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한 장을 넘어가시면요. 실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 실험법을 물어보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문헌연구법. 과거로 갈 수 없으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려면 결국 기존에 있는 문헌을 통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만 문헌을 했을 경우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우리 질적 연구 방법에 사용되는 건데요. 면접법은 당연히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연구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 또 표본을 또 많이 구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선입견과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참여관찰법은 직접 참여하는 거죠. 장점은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또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은 역시 뭐죠? 주관과 그렇죠? 편견과 선입견, 주관이 개입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황 대처를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여관찰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다시요. 우리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라면 양적, 질적 비교하시고요.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지금 배웠던 질문지법,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게 양적인지 질적인지를 나눠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요. 질문지법 작성의 유의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실험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 있죠. 내용들 있죠. 그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